요기허의 소설 History of Nowhere. 인천이라고 빌어먹어라. 차후에 관할 문제가 생길 것이었다. 살인인데 그것도 총기를 사용한. 박 형사는 잠재적으로 자신의 승진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사건을 인천경찰에 넘기고 싶지 않았다. 사건 발생 시각 전후 30분 내에 움직인 차량은 회색 밴 한 대뿐이었고, 경찰청의 CCTV 네트워크를 추적한 결과 경인 고속도로에 진입했다는 걸 알게 되었던 것이다. 일단 차량을 수배하고 인천에 협조 요청할 것을 지시하고 그는 다시 현장으로 눈을 돌렸다. 주차장 입구와 달리 병원 내부 감시 카메라는 사건 시각을 전후하여 작동하지 않았다고 했다. 우연한 고장일 수도 있지만 만약 내기한다면 그는 결단코 아니라는 데 돈을 벌 생각이었다. 근거리에서 정확하게 급소를 쏜 데다가 군용 9mm 탄환이 사용되었고 현장에 탄피도 없다니 절대 아마추어들을 위한 우발적 범행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올라가 봅시다. 임 형사와 감식반 반장과 함께 그는 최상층인 5층으로 올라갔다. 거기서부터 내려오면서 용의자와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해 볼 생각이었다. 승강기에서 내리니 앞에 정복경관 한 명이 서 있었다. 원래 모든 층 동시에 2인이나 3인 1조로 수색과 탐문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할 것이었으나 명절이라 인원이 추가 투입되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 급한 대로 각 층별로 한 명씩만 배치되어 있는 듯했다. 4층까지는 입원 환자 병실이었고 반 정도 차 있었는데 배치된 경관들과 이야기하는 결과 별다른 일이나 수상한 사람을 봤다는 사람은 없다고 했다. 왜 여긴 아무도 없지? 박 형사가 말했다. 위 2개 층과 달리 3층은 쥐새끼 한 마리 없는 데다 불까지 꺼져 있었던 것이다. 마치 질책당하고 있는 듯한 표정으로 임 형사가 말을 답했다. 3층은 엑스레이실과 수술실이 있는데 휴일이라 일정이 없다고 입원병동 간호사들에게 들었고 보시다시피 인원이 아직 충분치 않아서 임은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고 박은 건성으로 들으며 어두운 복도를 둘러보다가 갑자기 손을 들어 임의 말을 막고 복도 끝을 가리켰다.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세 사람은 아주 잠깐 동안 눈빛을 교환한 뒤 박과 임은 자신들의 리볼버를 뽑아들였다. 두 사람은 각각 복도 양쪽에서 벽에 등을 대고 서서히 접근했고 감식반 반장은 긴장된 표정으로 임 형사의 뒤를 따랐다. 체격이 크고 목이 긴 임 형사가 고개를 빼서 문틈으로 수술실을 들여다봤고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한 뒤 총을 홀스터에 집어넣었고 이내 박 형사도 똑같이 했다. 문을 열고 들어간 수술실에는 생각보다 작은 공간 가운데 수술 침대가 있고 그 위로 라이트, 그 왼쪽으로 수술에 필요한 도구가 정렬되어 있었고 오른쪽에는 호흡을 돕는 기구 등 여러 가지 생명 유지 장치들이 있었다. 행거에 걸린 링거병부터 각 기계들과의 연결 케이블들을 갑자기 잡아뜯은 흔적들로 볼 때 특별히 훈련된 시각이 아니더라도 방금 전까지 이 방이 사용 중이었다는 건 명백해 보였다. 수술 환자가 있었다면 반드시 의사도 있었을 텐데 이런 박의 생각이 밖으로 들리기라도 한 것처럼 인질이 있다. 최소한 2명. 임은 이미 무전기를 들고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박 형사 일행은 세심하게 수술실 구석구석을 살폈지만
도움이 될 만한 단서, 특히 용의자들의 신원을 짐작 가능토록 하는 증거물들은 흔적도 볼 수 없었다. 그때 그의 전화기가 울렸다. 현장에 있는 부하였고 병원장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감식 반장은 남고 두 형사는 다시 지하 3층으로 내려갔다. 왠지 50대 중반의 중년 신사를 예상했던 박 형사의 앞에는 그보다 20년쯤 젊은 세련된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더구나 가가나소가 죽었다니. 상당한 미인이었지만 충격과 걱정 때문에 시달린 듯 화장기 없이 까칠한 얼굴이 퀭했다. 오늘 수술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환자와 의사가 누구였는지 아시나요? 네? 오늘 일정 없는 날인데요? 방금 3층에서 내려오는 길입니다만 누군가 수술을 받은 흔적이 있던데요. 그럴 리가요. 오늘 쉬는 날이고 특진 일정도 없었는데요. 피해자, 여기서 일하시는 분 아닌가요? 맞아요. 하지만 저는 당직이 아닌 이상 무언가 처리해야 할 일이나 두고 온 물건이 있었던 건 아닌가 했는데 숨진 간호사는 수술복 가운을 입고 마스크에 모자도 쓰고 있었다. 분명 수술을 위해 출근한 것이다. 그런데 원장은 모르는 일이라고? 원장님, 오해 말고 들어주세요. 혹시 이 병원에서 불법 수술이 벌어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이미 큰 원장의 눈은 눈꺼풀을 찍고 튀어나올 듯했다. 만약 연기라면 대종상 여우주연상까지는 박 형사는 생각했다. 중국에서 급속하게 신흥부유층이 나타나고 이들 사이에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받는 것이 유행하면서 공급이 수요를 당해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강남에서의 불법 성형수술은 최근 급증세에 있는 범죄였다. 원장은 자신도 그런 일을 하는 병원들이 있다는 걸 모르지는 않지만 절대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사실인 것 같았다. 준법 정신이 투철해서이기도 하겠지만 불법을 저질러서 얻을 것보다 적발되었을 때 잃을 것이 훨씬 큰 사람 같았기 때문이다. 원장님, 이 병원 의사 선생님들 중에 혹시 지금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지금 당장 각 의사분들께 전화를 좀 돌려주시고 연락이 안 되는 분이 있으면 바로 저희한테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네, 이 병원 의사 중 하나가 간호사를 살해한 범인들과 또 환자와 같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혹시 같이 있지 않다면 원장은 자신의 상상에 놀란 듯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다. 박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이야기하려 했을 때 통화 중이던 임형사가 전화를 끊고 말했다. 반장님, 차량 찾았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기허의 소설은 예스24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